저는 32살 여자이고 남자는 34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을 통해 아시는 분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즐거웠고 식사 후 영화도 봤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고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과정에서 남친의 행동 문제로 몇 번 뭐라고 한 것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어 그럭저럭 잘 만나왔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사돈이 될 집이라면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초대해서 오거나 그런 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사돈 될 집한테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둘이 가서 축의금을 내고 얼굴 보고 왔어요. 게다가 시누이잖아요. 사돈 될 집에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라 감히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상당히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이 될까 봐 배려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본래는 본인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자 쪽 아버님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쪽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편 이렇게 나왔고 저희 집은 저 아빠, 엄마, 남동생 4명 나갔어요. 상견례의 기본 옷차림은 뭔가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이 다 만나는 자리인데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정장,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견례 때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숍 가서 머리랑 메이크업 받으시고 출발하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약속 시간도 20분이나 늦으면서 아버지는 야상 자켓에 어머니는 머리도 안 말고 화장도 안 하고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동생이라는 분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흰색 라운지 티에 회색 가디건 커플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1억, 남친 집에서 4천 이렇게 보태주시기로 먼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이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딸내미 더 이뻐해달라고 이해하셨고 그런 돈 문제는 더 이상 예민한 이야기니 꺼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아껴야 하고 할 이야기는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되는 분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예물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냐고 노골적으로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해줄 건가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저 역시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 몰랐어요. 상견례 후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부부는 그렇게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냐고 아버님이 선택해서 입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전날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잘 어울려서 입고 나간 거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사람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어찌저찌 결혼 날짜를 정했고 그에 맞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 스드메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 터진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는데 한복집에 친하지 않은 관계인 사돈끼리 같이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인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모시고 갈 예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복을 꼭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대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튀지만 않으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한복집을 예약하고 만났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분홍 치마를 못 입어봤는데 우리 아예 똑같이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는 것이 어때요? 하면서 신부 측 한복을 고르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눈치챈 한복집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져 있다고 해도 하객들이 헷갈리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괜찮대요. 괜찮기는 누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분을 자기 소원이라면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위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 치마는 분홍 치마를 입으시라고 우리 엄마는 색을 더 고르지 않고 노랑이나 하얀 저고리를 입겠다고 하셨죠. 근데 또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같이 입어야 이쁘다고 하시네요. 또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너무 예뻤다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한복집에서 구매 말고 대여하는 건 한 벌씩밖에 없어서 같이 입을 수도 없었고요.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며 너무 촌스럽다고 하면서 태클을 걸더니 한복집에는 괜찮은 한복집이 또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갔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게다가 나오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한복집 2군데 더 가봤더니 결국 못 골랐어요. 원래 끝나고 아버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만나서 잘 고르려고 하는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돈 드릴 테니 대여 말고 그냥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해줬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오늘처럼 창피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누를 수 없어서 눈물이 다 난다고요. 엄마가 저러시니 저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날 집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도 삐끗해서 인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2달은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병간호 잘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제가 병문안 온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기 아버님도 한복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복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다 예물 예단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서 보내려고 예단비 안 보내고 시댁 부모님께 양쪽 시외 할머니 댁에 입을 좋은 것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단비라고 하면 200만 원 돌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형편에 결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은 14K로 된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줄 것이 있다며 내미시는데 시집간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백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800만 원이고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꼭 들어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에 대해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를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든 나한테 맞고 예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았는데 똑같은 생색을 2시간이나 듣고 있으려니 좀 지겹기는 했어요. 그냥 받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집에 들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14K 세트랑 샤넬백을 자랑하고 물론 백을 나름 살펴봤어요. 파우치도 고급지게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정말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샤넬 로고를 자세히 보니 기스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명품백은 보수를 잘하겠죠. 그 기스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비싼 가방인데 이래서는 좀 들기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백화점 매장으로 갔고 매장 직원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기스가 난 로고 부분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이 정도 스크래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교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한정판이 맞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분이 나오더니 고객님 어디에서 선물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그게 아니라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죠?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저희 샤넬 매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짝퉁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 직원이 죄송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순간 가슴 깊이 있었던 응어리가 올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봤던 시어머니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자고요. 그래, 뭔가 잘못된 거겠지. 가서 물어나 보자 싶어서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수 준비한 음식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짝퉁 가방을 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예물은 마음에 드냐며 샤넬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리가 없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백 얘기를 꺼낸 시어머니께서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가방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말씀하신 백화점 맞아요?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도 크잖아. 아, 로고에 기스가 있어서 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런 거는 자기에게 얘기하지 뭐 하러 갔다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그 가방 짝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보고 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든 가짜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화가 난 상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친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마마 보이니? 미친 건 너랑 네 엄마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예비 사돈집에 짝퉁백을 보내니? 마음 좋아하시네. 너네는 진심이라는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인생을 평생 같이 살고 배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너네 집 좀 살았다고 난리치길래 거짓말로 귀엽게 받아주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싹 다 받고 줄 때는 14K의 짝퉁백을 줘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게 잘 사는 거 본 적 있는 집구석이야? 솔직히 이 결혼도 너네 거저먹으려고 한 것 같잖아. 못 사는 게 죄니? 왜 그걸 부끄러워해? 너네 같은 인간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사기를 쳐? 네 엄마가 말한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사준 이 시계가 가당키나 해? 시계도 내놔. 그리고 넌 이런 쓰레기나 들고 다녀. 짝퉁백을 남친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후련했어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는데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힘이 센 건지 그 사람이 연기인 건지 길에 나뒹굴더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정 잘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직 돌려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날이 지나가고 나니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둘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 정말 잘 보고 집안 사람도 정말 잘 보고 인연을 맺어야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제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고 나니 시원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